반갑다. 대충 리뷰하는 채널의 동료형들이다. 제64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민년 9월 22일 목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다들 한번 참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 내가 다녀온 것은 밀양 아리랑 대축제는 아니야. 그 전에 갔다 왔거든. 밀양시청에서 주관을 한 팸투어에 초대를 받아가 함께 다녀올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좀 느낀 점 요런 것들 소개하려고 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혹시나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참가를 한다면은 이왕 가서 축제도 즐길 때 이제 남는 시기에 다양한 관광 명소들도 함께 좀 같이 즐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영상 남기는 거니까 함께 봐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제 버스를 타고선 밀양까지 내려가는데 서울시청에서 출발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한 4시간 30분 정도 걸렸어. 혹시나 이제 기차를 타고 온다거나 혹은 다른 관광사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온다면 이 정도 시간은구나 참가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서 점심을 먹었던 삼산 장어구이집. 여기는 그 삼이랑 장어구이랑 요런 거 내주는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맛은 그냥 장어구이 맛이야. 그리고 삼을 뿌리고 이렇게 주거든. 그래서 삼 맛이 좀 강해. 나는 좋았어. 워낙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는 스타일이고, 내가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서라도 이제 GP를 계속 하고 있는 블로거니까 영상 남기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장어탕이야. 장어탕에다가 강황밥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서 먹는 건데 맛있더라. 그리고 여기 메인은 삼이야. 이제 꿀도 이렇게 찍어서 삼을 이렇게 먹지. 삼 먹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천천히 잘근잘근 오래도록 씹는 거야.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거지. 내가 금사 축제를 예전에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삼 먹는 법 어르신분들한테 잘 배웠는데, 이렇게 또 챙겨 먹으면은 이제 이 양의 기운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고 맛있는 거.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 다음으로 내가 방문한 곳은 영남루야. 이 밀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하지. 조선시대 후기에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실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부터 이미 누각 이 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해. 근데 이제 몇 차례 불타고 다시 재건되고 또 불타는 게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1844년 다시 중건이 되었고, 뷰 진짜 이 뷰가 너무 좋더라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누각 중 하나로 뽑힌다고 하는데, 하나는 진주 촉성루,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평양에 있는 부병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의 영남루, 이렇게 세 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누각이라고 해. 평양은 대한민국, 아무튼 자 잘 봤지. 근데 이 영남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빠진 부분이 있어. 이걸 내가 대낮에 왔는데 사실 밤에 와야 돼. 영남루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기로 유명하니까 대낮에 온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 이거는 팸투어를 기획하신 여기 그 선생님들의 좀 판단 미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혹시나 이제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오는 분들이 있다면은 웬만하면 영남루 올라가봐. 밤에 가야지 진짜 예뻐. 영남루의 이 야경 때문에 찾는 분들 분명 많을 거야. 개인적으로 나는 여수 밤바다의 그것과 비슷한, 어쩌면 그거보다 조금 더 운치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추억을 되새겨봤고, 이제 영남로 위쪽으로 이렇게 무봉사라는 절이 있어. 올라가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멋있지. 대나무가 나는 이런 자연이 가져다주는 이런 좀 수려한 모습이 완전 기분이 좋아. 이게 진짜 힐링이지. 무봉사에서 이제 좀 내려다본 아름답지. 밀양강변이 절벽 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탁 트여 있는 이 시야각이 너무 좋더라고. 여기도 절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잘 기억은 안 나니까 패스하고, 다음으로 이제 달빛정원이라는 카페를 잠깐 들렸어. 우리가 밀양 아리랑 시장에서 간단하게 좀 구경도 하고 장도 볼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좀 쉬는 시간 이런 걸 좀 가졌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달빛정원이라는 잠깐 들려서 우리가 모두 좀 쉬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밀양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더라. 이런 거 잠깐 좀 담아보는 시간. 어차피 나는 광고하는 남자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좀 봐주면 좋겠고, 또 밀양이 한가나 양갱 이런 게 좀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좋았다. 이제 여기에서 무슨 과일 주스라고 에이드 같은 걸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맛있었어. 저 씨앗 씹히는 게 아주 그냥 괜찮았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랬고,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밀양 아리랑 시장이 있어. 이게 되게 오래됐거든. 이게 조선 성조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밀양 아리랑 시장과 내일 전통 시장이 이게 원래는 각각 있었다가 지금은 하나로 통합돼서 불리고 있고, 밀양을 대표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뭐 먹거리나 혹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면 한 번씩 들려서 농특산물 가공품들도 많으니까 한번 좀 봐주면 좋겠다. 여기는 따로 체크해주고, 좀 댕댕이도 이렇게 있고 귀여웠어. 저기 보면은 서울 떡집이라고, 이건 좀 유명하지. 밀양에서 판매하는 그 부편이라는 전통 떡이 있는데, 떡을 활용을 한 뭐 그런 떡집이야. 아무튼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패스하고, 자 다음으로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요런 데가 있어. 여기가 이제 진장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곳인데, 다른 말로는 미리미 동굴. 여기는 이제 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법한 그런 느낌? 이 미리미 동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양시가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완성을 한 복합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빈집 6채를 이제 묶어가지고 만들어진 예술가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나는 이런 도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와서 평소에 내가 해보지 못했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혹은 작은 꼭 공예라던가 이런 체험들을 해보면서 이런 거에서 의미를 또 부여하고 느낄 수 있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자유롭게 내가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게 난 이게 상당히 괜찮았어. 뭐 사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간단한 인터뷰에 응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좀 질의응답 같은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난 상당히 괜찮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미리미동국, 여기는 진짜 밀양 여행 오시는 분들, 뭐 아리랑 대축제뿐만 아니라 그냥 밀양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구경해보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동네가 예쁘지. 뭔가 나 어릴 때 살던 그 시골집 느낌이 약간 있어서 좋았어. 날씨도 진짜 좋고 햇살도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미리미동국 내에서 그 도자기를 자기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내부를 이제 구경을 했는데, 그냥 일반 그냥 관광객이 오셔도 이렇게 뭐 살펴보고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작품들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면. 다음으로 이제 내가 간 곳이 해천 항일 운동 테마거리야. 이쪽은 이제 밀양을 대표하는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상징적인 공간들이 이렇게 많이 테마를 이루고 관리가 되고 있는 너무 의미가 깊으니까 나도 이제 이곳에서 묵념을 하는 시간도 가졌어. 묵념을 좀 하고 또 기념탑도 있어서 묵념을 하는 시간은 진중했지. 아무튼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벽화와 태극교 오브제 등으로도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이런 좀 체험 시설들도 갖추고 있었어. 공간이라서 촬영을 좀 분이 있어서 노이즈 좀 많이 끼지. 모형들도 많이 있고 실제 이런 문화재들도 있어서 체험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밀양에 있는 학생들도 자주 오겠지만 이렇게 멀리에서도 좀 밀양 같은 도시는 이제 수학여행으로도 많이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전국에 많은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라간이라고 이제 내가 저녁 먹으러 갔던 곳인데, 여기는 뭐 그냥 대충 이게 인당 1,000원짜리 상이 한 테이블에 4명이 앉는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니까 참고하면 좋겠고, 뭐 잘 먹었고, 마지막 첫째 날 마지막 일정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여기가 천문대. 아름답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라고 국내 유일의 외계 행성과 외계 생명에 특화된 천문대라고 해. 근데 나는 뭐 천문대나 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봤어. 좋았다. 이 내부에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촬영을 하면 안 된다는 공간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냥 적당히 허가된 부분에서만 촬영을. 뭐 예뻤어. 해설하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뭐 좀 풍부한 지식들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좀 배움이 짧은 부분이 있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 흥미로운 체험 시설들이 나의 이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좀 잘 볼 수 있었다는 거.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더 재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 오셔도 재밌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강연이나 이런 것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이제 실제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게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지 않을까. 외계 행성 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무튼 나는 우주천문대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어. 이게 아리랑 축제를 오신 분들은 한 번쯤 찾아지 않을까.
또 이제 시내에 가깝게 있거든. 그래서 좀 괜찮고 문제는 이제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아. 여기 국립이거든. 그래가지고 문을 일찍 닫아. 별을 보려면 늦은 시간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 여기 호텔 아리나야. 내가 하룻밤 묵게 된 곳이고 좀 이번 팸 투어에 정말 만족했던 게 이 개인 객실을 줬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개인 객실을 줬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호텔 아리나는 일단 KTX 밀양역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어. 그 4성급 호텔이 밀양 도시 주변과 이제 관광지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신규 호텔이라는 점을 좀 알려주고 싶어. 그리고 전객실에 지하 1198m에서 끌어올린 천연 광천 온천수가 공급이 돼. 그래서 샤워를 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 2층 가면은 이제 목욕탕? 이런 온천탕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날 체크인한 시간이 밤 10시라서 아쉽게 이용을 할 순 없었어. 그건 진짜 좀 아쉽지. 에어컨 뭐 빵빵하게 잘 나왔고 내가 저녁에는 바로 호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이제 야식거리 좀 사와가지고서 먹고 댓글도 남기고 좀 확인 절차들 좀 걸치면서 일도 좀 했는데 그냥 뭐 일하기 좋고 뭐 인터넷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편하게 쓰기 좋았다는 거.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 싱글 침대 2개를 엮어놓은 같은 괜찮았고 숙면하기 너무 좋았다는 거. 다음날 얼굴 부어있지. 이게 내가 한 4시간 자고 일어났거든. 그 전날 밤 새고 이제 밀양으로 내려온 거고 잠을 최근에 잘 못 자니까 엄청 피곤했어. 문은 이렇게 좀 신기해. 여는 방법이 이렇게 한번 땡기고 제끼고 열고 하는 거였고 벌레 들어오지 말라는 방충망 잠깐 열고 나가서 베란다가 있거든. 이게 객실마다 베란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내가 사용한 객실 베란다가 있었어. 와 밀양강이 한눈에 보이지. 진짜 멋있어. 그리고 온천수로 샤워를 하는 거라서 기분 너무 좋았고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온천수에서 가끔 이제 탄산기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해. 내가 이제 양치질하고 이럴 땐 잘 몰랐는데 샤워할 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 다음날 둘째 날 그 처음으로 간 관광지가 위양지야. 사실 이 위양지 같은 곳은 그냥 뭐 하루 날 잡고 여기만 가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 이게 예쁘지. 신라시대 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로 만들어졌었다고 하는데 저수지 가운데에 5개의 작은 섬과 이제 완정제라는 작은 정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곳이고 지금은 밀양을 대표하는 이런 관광지로 손꼽히는 숨겨진 명소라고 해. 매년 이팝나무꽃이 만발을 하는 시기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경치로 그냥 사계절 언제나 사진 작가들이나 나 같은 리뷰어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라고 해서 여긴 뭐 워낙 유명하지. 좋잖아. 무슨 내가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주인공 그런 기분이었어. 토토로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기는 위양지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 잠깐 앉아봤어. 정자가 상당히 괜찮더라고. 보통 이제 이런 문화재 같은 곳은 앉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좀 사람을 서먹서먹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막 그랬으면은 아예 왁스칠 돼놨더라고 마루에. 그래서 좀 편한 그런 곳. 그리고 이게 한 바퀴 쭉 돌 수 있었어. 1km가 좀 넘는다고 했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15분 정도 걸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코스라서 그냥 사진 찍기 좋아하거나 혹은 이제 운치를 감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진짜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 이날 사진도 진짜 많이 찍고 좀 많이 구경도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분들이 많이 찾는 이유를 알겠더라. 야생화도 많이 있고 아무튼 좋았지. 있어서 구경하는 그런 재미. 다음으로는 표충비가 있는 홍제사라는 절에 왔어. 표충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뭔가 큰 일이 생긴다 할 때 돌에서 땀이나 눈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 무슨 종이 있는데 와 진짜 멋있어가지고 멍하니 찍고 있었어. 이게 진짜 멋있지. 천천히 구경도 했고 경내에는 표충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도 많았는데 스님께서 불경을 외우고 계셔서 조신하게 천천히 구경을 했고 좋았어. 절은 언제 와도 이런 좀 특유의 이런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느낌이 난 좋더라. 자, 아름답지. 이제 이 문만 봐도 이 뭔가 좀 그런 느낌?
포춘비를 찾으려고 이렇게 막 다녔는데 이쪽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급하게 돌리는 요런 또 기억이 있네. 아무튼 표충비 듣고 났으니까 봐야겠지. 진짜 절이 엄청 넓어. 표충비 땀 흘린 역사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혀 있었는데 뭐 내용 읽어보면은 그냥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전후를 대비해서 자연적으로 땀방울이 맺혀 흐르는데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삼형대사의 이런 영험의 좀 신비로움 요런 장소로서 이렇게 좀 말이 좀 재밌는 게 저 제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 상에 잭 다니엘 잭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 반가웠어. 나도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다음으로 간 곳이 이 삼형대사의 집터로 추정이 되었던 유적지, 삼형대사의 유적지 가서 구경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삼형대사의 호국 정신과 에미네족의 숭고한 일을 좀 우리가 보고 배워볼 수 있는 시간, 기념관도 있어서 구경할 거리는 충분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냥 성인분들도 함께 찾아 구경하기 좋지 않을까. 주변 관광지로 좀 아이들이 놀기 좋은 놀이시설들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 그리고 중촌지 저수지고 그도 전망대도 있어서 구경하기 진짜 괜찮았어. 조금만 더 나가면은 대나무 숲길도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상당히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올해부터는 새롭게 15m 연꽃 모양의 대형 놀이터, 연꽃 놀이터도 열려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너무 괜찮은 그런 곳이다 라고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곳이야. 봤어. 그렇게 막 내가 근데 한국 역사 문화재 이런 거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고 천천히 걷는 이런 거니까. 아니 오히려 이런 게 더 좋더라고. 자연스럽게 덩라지. 이 호박인데 예쁘지. 이제 여기가 과거에 삼형대사가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좀 기존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좀 현실 고증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좀 그래. 내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삼형대사가 있는 그 기념관이 있는 곳인데 엄청 넓어. 엄청 넓고 엄청 그냥 넓어. 혹시나 이제 아리랑 대축제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축제 코너마다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조금 시간이 남았다 때에는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 겸 겸사겸사 들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곳. 지금 내 옆으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놀이터야. 어린이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연꽃 모양의 놀이터인데 엄청 크지. 놀랐어. 어린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강한 것 같아. 천천히 걷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참고해보면 좋지 않을까. 넓지. 넓어. 삼형대사 이야기가 한두 마디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니까. 난 진짜 이런 느낌 너무 좋더라. 산 이렇게 있고 이 산들 사이에 능선들을 보는 것도 좋아. 삼형대사 일대기 이렇게 좀 적어놓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좀 왔다. 천천히 구경하기 좋았고 뒤에 있는 조기가 그 박물관이야. 기념관. 이렇게 한문들을 많이 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들어가면 돼. 이제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하고 적혀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열리고 문이 열리면은 애니메이션 한 편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좌우 통로를 통해서 삼형대사의 일대기도 살펴보고 그 시대 사회관 도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한번 찬찬히 봐봐. 난 이제 재밌게 잘 봤어. 그리고 영산정라고 이 각국에 있는 불교 문화를 해볼 수 있는 흡사지가 하나 있어. 뭔가 밀양 무안면의 명소라고 뽑혀가지고서 왔는데 7층짜리 건물이거든. 엄청 넓어. 이게 성부박물관에는 기네스 등재가 된 100만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을 해서 8만 대당경의 원본인 10만 폐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티베트 등의 각국에서 이렇게 수집을 한 불교 문화재도 볼 수 있었어. 아무튼 영산정산 괜찮아. 다음으로 국밥. 이제 돼지국밥 원조가 밀양이라고 해. 돼지국밥 이게 그래서 캐릭터 국밥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패스할게. 아무튼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어. 이 국물이 맑잖아? 진짜 깔끔하고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상남진 트윈 터널이라는 곳을 다녀와 1km에 달하는 터널인데 엄청나지. 한 1억 개 정도의 조명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빛의 축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아트 장소랄까? 아무튼 난 진짜 재밌게 놀았어 여기서. 내가 얼마큼 바빴냐면은 이 영상 보면 알 거야 이따가. 내가 뛰어다녔거든. 간다 열심히 혼자 이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화장실이 급했어. 어. 이게 터널을 열심히 갔는데 처음엔 내가 잘 걸었거든. 걸어 다니면서 구경을 하다가 터널 중간에 화장실은 터널 밖에 있음이라는 문구를 중간에서 봤어. 그래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멀고 그렇다고 완주를 하기에는 이게 더 먼 거야. 고민 좀 세게 했는데 터널이 나는 중간에 나가면은 켜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다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서 중간에 꺾어서 다시 돌아가야 돼. 혹시나 화장실이 급한 분들이 간다면은 꼭 입장하기 전에 들려라 라는 좀 그런 걸 알려주고 싶네. 트윈 터널 지금 보면 알지만 조명이 진짜 예뻐. 이게 뭐 1억 개 있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더 될 것 같아. 엄청 많거든. 이게 진짜 엄청 많아. 색상의 조명들도 구경하기 좋았고 사진 찍히면은 사진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 노이즈는 엄청 많이 끼지 영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예뻐. 저건 무슨 공룡 같았는데. 걷다 보면은 이런 구체의 조명들도 볼 수 있는데 색깔이 계속 바뀌지. 진짜 볼만했어. 그리고 이 트윈 터널 좀 서늘한 그런 냉기가 계속 돌아서 나는 정말 괜찮았어. 특히 내가 이 8월 달에 밀양을 찾았기 때문에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웠는데 내가 갔던 곳 중에서 제일 시원했던 공간. 웬만한 박물관이나 카페보다 난 이 트윈 터널이 더 좋았어. 이거 사람들이 막 중간중간에 사진 엄청 많이 찍지. 저렇게.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은 그런 곳이라서 진짜 구경할 맛 났던 그런 진짜 점점 발걸음이 다급해지지. 화장실이 없어서 그래도 나는 리뷰어로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면서 구경도 하고 돌고래도 한 번씩 보고 요즘 또 그렇게 고래가 인기니까 자 늑대거북 이제 터널 마지막쯤 보니까 늑대거북이라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늑대거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고기나 뭐 이런 수족관도 중간중간에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구경하기 좋았고 무슨 좀 꽃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 꽃밭이지. 그리고 이제 난 화장실에 뛰어갔고 다음으로 만호사 이제 마지막으로 찾은 장소야. 만호사는 해발 74m의 만호산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 근데 이게 수로왕이 가라국의 수로왕이 창건을 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해. 삼국유사에. 그래서 대한민국 고대 불교의 남방 전래설을 뒷받침해주는 전통 사찰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전설이 워낙 많은 곳이기도 해. 돌멩이가 사실은 다 물고기였다. 여기 뭐 용왕의 아들이 오르다가 여기서 멈춰서 이제 그 물고기들이 다 돌이 됐다. 뭐 설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멋있어. 진짜 멋있지. 여기서 진짜 사진도 많이 찍고 쉬기도 진짜 많이 쉬었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만큼 진짜 너무 좋았어. 문제는 올라오기가 힘들어. 우린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함께 왔는데 이거 진짜 아무튼 위험해. 만호사에는 좀 멋있는 곰이 한 마리 웅장하지. 무슨 반달가슴굴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만호사에 사는진 모르겠어. 어쨌든 난 잘 봐. 자 이제 나는 일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탔어. 이번에 밀양 아리랑 대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좀 다녀왔는데 매년 성대한 축제가 열렸던 곳이라서 뭐 이번에 당연히 잘 되겠지. 근데 아리랑 대축제를 떠나서 밀양 팸투어 밀양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은 그냥 다시 찾고 싶은 정말 다시 찾고 싶은 곳이었다. 그런 생각. 아름답지. 자연이 진짜 아름다운 곳이야.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진짜 잔잔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개인적으로 나는 자전거 타고 한번 오고 싶어. 그냥 트레킹 코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라서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그냥 백패킹 하러 와도 괜찮지 않을까.